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오늘 보안 뉴스 진행하게 됐는데 지금 장비가 좀 딴 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마이크를 들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예. 조명도 없어요 지금. 예, 뭐 사건 많았어요. 그렇죠. 네, 특히 한국을 대상으로 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큰 사건들이 벌어져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뭐 다른 소식보다는 요거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2월 21일에 아시아나, 그 다음에 3월 2일에 롯데 대점. 하나는 해킹이 됐고요, 하나는 디도스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왜 이 두 가지 사실 두 개 다 뭐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사건은 없었지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 다 이제 핵티비스트의 이제 소행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공격을 한 겁니다. 그렇죠. 롯데 같은 경우는 사이트 인프라나 뭐 이런 쪽에 문제가 없었고 DNS 쪽을 해킹을 해서 DNS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해킹을 해서 자기 목적을 하려고 디페이스를 했었고,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했었고, 롯데는 뭐 국내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사드하고 연관해서 중국발 IP로 일단은 뉴스는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이트 자체가 완전히 다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죠. 네. 여기서 사실 이제 해킹과 디도스는 분명히 달라요. 해킹은 실제로 그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어떤 형태로든 내가 제어를 하는, 그러니까 뭐 이제 침투를 해가지고 제어를 하는 거고, 물론 이 케이스는 아시아나 케이스는 DNS에 대한 해킹을 그렇죠. 한 거고, 디도스는 사실 뭐 침투보다는 그냥 불능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효과 자체는 해킹이 오래 가는 편이고, 디도스는 공격을 중단하면 바로 이제 원상 복귀되는. 사실은 최근에 멀티 복합 공격이라 해서 디도스하고 어플리케이션 레벨 그렇죠. 공격들이 같이 들어오긴 하지만 예. 일단은 구분을 좀 지으면 해킹은 어떤 시스템의 액세스 권한이라든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들을 취득해서 그걸 가지고 뭐 정보를 유출한다든가 이런 쪽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디도스 같은 경우는 사이트나 서비스 자체를 무력화시키는데 크게 중점을 둬서 약간은 다르긴 하지. 요번에 두 케이스는 극단적으로 좀 나뉜 거죠. 하나는 완전히 사이트를 폐쇄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디도스 공격이 일어났었고, 하나는 디페이스하는 DNS를 이용해서 디페이스하는 공격으로 약간 다르게 공격 영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핵티비스트들이 공격을 하는 사례들이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별로 없었어요. 뭐 올림픽들 각종 국가 이슈에 대해서들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먼 나라 얘기인 게 좀 많았었죠. 예, 사실 그래서 핵티비스트 하면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 뭐 사실 해외에서 많이 얘기가 됐었고 우리나라 크게 없었는데 핵티비스트 제가 사실 요런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어너니머스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결성된 게 2006년이고 그다음에 첫 공격이 일어났던 게 2008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개최한 것도 200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월드컵 때도 이제 사실 핵티비스트에 의한 무슨 이렇게 공격의 위협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이제 사실 이제 2018년 이제 평창 올림픽을 하게 되는데 핵티비스트에 대한 어떤 대비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이런 큰 이벤트를 하게 되면 그 나라 사이트에 대한 공격들도 일어나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또 월드컵이나 올림픽 게임을 스폰서 사이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엄하게 돌맞는 경우도 가끔 생기죠. 메인으로 뭐 이벤트를 주최하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그쪽에 뭐 장비를 딜리버리 했다거나 아니면 그쪽에 연관된 업체거나 해가지고 공격을 받는 케이스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체에 이렇게 뭐 핵티비스트들이 크게 활동한 적은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를 들어서 뭐 2008년 월드컵만 해도 우리나라가 거의 또 스폰서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2008년이 아닌가? 2010. 예. 12년? 월드컵 때도 저희 블랙메일이 들어왔었죠. 네, 예. 이게 결국 몇 년도 월드컵이죠? 2014년. 예, 2014년 월드컵에 우리나라 회사들이 또 스폰서로 있으니까 또 역시 그런
공격을 스폰서들을 공격할 것이다 이런 블랙메일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대처를 다 해가지고 사실 스폰서들은 하나도 영향을 안 크게 받고요. 문제 없이 지나갔었죠. 대신 브라질에 있는 수많은 관공서와 네. 공공 사이트들은 거의 다 디페이스 됐어요. 근데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요런 시간을 따로 준비한 이유도 뭐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핵트비스트의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건데 낯설게 느껴지고 있는데 사실 일본도 작년에 이게 굉장히 낯설었는데 일본이 공격을 작년에 많이 그렇죠. 받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돌고래 그러니까 돌고래에 대한 포획 그다음에 이제 고래에 대한 포획에 대한 반대 캠페인으로서 공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때 오퍼레이션 명이 그 이제 OP 오퍼레이션 킬링 베이라는 거였어요. 킬링 베이가 뭐냐면 그 일본의 타이지현에 돌고래 포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으로 돼 있는 데다가 가둬놓고 거기서 막 돌고래를 때려 잡았거든요. 아주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것에서 보이지만 바다 자체가 빨갛게 변할 정도로 네. 심한 그 충격적인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녔었고요. 예, 그래서 이 그 로고도 보시면 로고 제가 보여드릴 텐데 예, 피로 이렇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6년 1월부터 공격을 쭉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일본에 상당히 많은 공공기업 사이트들이 공격을 받았고 그때 사실 이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솔루션 도입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자들이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트위터 통해서 공격에 성공했던 사례 아니면 공격하자라고 권유하는 사이트들을 굉장히 많이 인터넷에 공유를 했었고요. 네. 아마 저희가 그 영상 보내드리면서 같이 제가 보내드릴 올릴 거예요. 텐데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러면 우리 회사는 뭐 이런 캠페인에 안전할까 말까 뭐 이런 판단들을 하실 텐데 오퍼레이션 킬링 베이도 역시 이제 초기에 타겟 리스트를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타겟 리스트를 보시면 일단 일본 정부에서 이걸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의 기관들은 대부분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고래고기를 운송하는 업체. 그게 예. 가장 그 이상한 케이스였던 건데 고래고기를 항공으로 운송하고 딜리버리하는 업체 자체가 예, 항공사. 공급받은 예. 그 다음에 그 항공사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 기업들. 뭐 기사. 그 다음에 뭐 은행. 뭐 총망라하고 그 다음에 유통에 참여하는 회사들과 그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뭐 이렇게 그룹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겟 리스트가 쫙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거와 더불어서 뭐 아쿠아리움 같은 데 있잖아요. 돌고래 뭐 조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쇼하고 하는 데까지 다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시월드 뭐 이런 데 다 포함됐었고요. 근데 이 오퍼레이션 킬링 베이랑 우리나라 이번에 사실 이 무슨 캠페인인지도 사람들 잘 몰라요. 이게 아마 세르비아에 관련된 캠페인으로 기억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 그 디페이스라고 몰았으면 아시아나에겐 미안하지만 이렇게 공격을 한다 그랬는데 오퍼레이션 킬링 베이도 되게 이게 희한한 현상인 게 이때 아주 큰 공격을 어디에 했냐면 닛산에 했어요. 그리고 닛산은 공격을 받아놓고 내가 왜 공격받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실은 닛산에게 미안하지만이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왜 공격했냐 그러면 우린 집중을 그러니까 관심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글로벌화된 기업을 공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닛산에게 미안하고 닛산 고객들에게 미안하지만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그래서 개인정보 우리가 탈취한 게 없다라고 이렇게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나 사건이랑 이제 이 닛산 사건은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국내외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게 그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DNS 그 등록 대행 업체, 서비스 해주는 업체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워닝이 한번 떴죠. 그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같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주의를 하라고 뜬 것처럼 괜히 그 전혀 생각지도 않던 엄한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퍼레이션 킬링 베이는 결과적으로 아이슬란드까지 확전이 됐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아이슬란드도 아마 고래 잡는데 참여를 하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확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도 이제 작년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었는데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제 공약이 생기고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드 얘기 사실 작년부터 얘기가 돼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 뭐 이게 공격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한일 관계 항상 언제나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문제가 되지만 이제 사실 일본도 이렇게 액티비스트 그룹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단지 좀 이렇게 좀 별로 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드 같은 경우 중국 또 러시아까지 그렇죠. 얽혀 있고 미국이 또 얽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타겟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위험한 케이스로 간주를 하고 있고 중국이 또 러시아하고 같이 손잡고 최근에 같이 그 사드 방어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디도스나 어택들 하는 그 어태커 그룹을 보면 러시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기술력도 굉장히 좋고 해서 일단은 뭐 IP는 중국발 IP였다라고 그 기사들은 나오고 있지만 사실 또 그 안에 뒤져보면 뭐 우회를 했다거나 할 수도 있어서 어찌됐든 국내 기업들이 이런 그 핵티비스트 공격에 이제 타겟이 되고 있는 시대가 왔고요. 이에 대해서 적어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방어나 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게 됐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2018년도에 저 이제 평창 올림픽이 있는데, 이런 올림픽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 국내 이슈가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거 말고도 돈 없어 죽겠는데 왜 이런 잔치를 하냐라는 반대도 있었지만 사실 큰 정치적인 이슈가 없는 경우에도 공격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렇죠.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이제 내후년에 그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 이제 수많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또 스폰서로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로컬 스폰서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스폰서로 참여를 하는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 그 기관들 분명히 이제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거고 2018년까지 사드 문제가 깔끔하게 끝나면 몰라도 그렇죠. 남의 잔치를 망치기 위해서 노력을 분명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특히 같아요. 국내 같은 경우는 전국 공공기관의 사이트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운영하는 인력이라든가 리소스 자체가 많지를 않아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도 이슈가 많이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빨리 시간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의 정책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 잔치를 해요. 그러면 잔치에 재뿌리고 싶은 게 사실 그 반대하는 측에서의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조그만 공격 가지고도 뉴스화 될 수 있고 네. 글로벌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악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관심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제 타겟이 되고 있으니 좀 더 높여야 될 시기대가 온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디도스로 이렇게 사이트 잠시 죽이는 건 너무 쉬워요. 그렇죠. 네, 너무 쉽기 때문에 잠깐만 죽여도 그게 뉴스가 되고 저희가 그러고, 보안뉴스에서 매번 말씀드렸지만 뭐 디도스 해저 서비스 해가지고 하는 데들도 있고 몇 개 좀비 가지고 때려도 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뭐 크라우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방심하고 있어서는 뭐 언젠가 어디서 그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리고 미라이 본넷이 지금 벌써 200만 개를 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그 보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사실 2주라는 시간 안에 우리나라의 핵티비스트 관련된 공격이 2건이나 일어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특집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보시다시피 큰 피해는 없었어요.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만큼 공격이 이렇게 용이하다는 거를 한번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롯데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십억짜리 매출이 날아간 거니까 크다면 큰. 근데 예를 들면 그거죠. 개인정보 안 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준다는 게 반드시 뭐 침투해가지고 뭐 그렇죠. 어드민 권한을 이거 안 하고도 충분히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가 상당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커머스 사이트에서 매출을 내야 되는데 그 사이트 자체가 디테이션 되거나 그 디도스 공격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뭐 매출뿐만 아니라 그 사이트에 대한 레퓨테이션, 뭐 이미지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셀 수 없는 밸류로도 로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보안은 강조를 안 할 수가 없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 또 2주 후에 큰 사건 없길 바라면서 또 사소한 소식으로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